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꿀애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꿀애가 되면 바르셀로나의 최고의 암흑기 때부터 같이 한 진정한 팬이 된다. 내가 이 팀 처음 응원했을 때 돈도 없고 쿠만이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응원하면서 차비도 오고 203일 만에 라리가 3위로 올라오고 야 안거르니 무슨 개소리야 또. 이거 맞는 얘기지. 지금 이 순간 팬이 돼야 된다니까. 주간 꿀에 또 이겼네 또 이겼어 또 이겼네 또 이겼어 4연승입니다. 4연승. 네, 올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7라운드 엘체 원정 경기를 치렀죠.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은 페란 토레스와 멤피스 데파이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무려 203일 만에 3위를 탈환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공식 8경기 무패, 6승 2무, 최근 리그 11경기 무패, 7승 4무, 최근 리그 원정 10경기 무패, 5승 5무. 패배가 뭐야? 난 패배를 모르겠네. 패배가 뭘까? 난 패배를 본 적이 없어. 이야, 이 정도로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 경기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몇 군데는 있긴 있지만 이긴 게 중요하죠. 이기면 끝이야. 이기면 장땡. 이기면 광땡. 와, 이겼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번 라운드 라리가 27라운드는 VAR과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경기가 바로 엘체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셀타비고와 마요르카 경기, 그리고 베티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까지 포함해서 이 세 경기에서 핸드볼 반칙이 5개가 나왔고요. 요것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 따라서 승패가 좀 좌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AR과 심판 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 경기를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가 바르셀로나에게는 상당히 약한 팀이죠. 바르셀로나는 47년 동안 엘체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엘체를 상대로 8연승을 달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전반기에도 3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죠. 그런데 엘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올 시즌 전반기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깜누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2골이나 넣었단 말이죠. 그동안은 한 10경기 동안 바르셀로나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홈에서 5경기 무패,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었고 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왜? 47년 만에 한번 승리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프란 에스크리바 감독을 경질하고 현재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을 부임시켰거든요. 그런데 프란시스코 감독이 팀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 사사이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이 경기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시스코 감독은 올 시즌에 4-4-2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최전방에 루카스 보에 페레미아 또는 기도 카리오 또는 폰세, 이런 선수들을 배치를 하는데 팀 내 최다골을 놓고 있는 2명의 공격수 페레미아하고 루카스 보에가 최전방을 책임졌습니다. 각각 올 시즌 7골을 넣고 있었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피델, 마스카레, 라울 구띠, 테테 모렌테를 배치했는데 군바우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오다 보니까 마스카레가 라울 구띠가 중앙을 책임졌고 이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매우 잘해줬습니다. 그 수비 라인에는 모이카, 디에고 곤살레스, 엔조루코, 바라간, 그리고 골문은 바디아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엘체 원정 경기에서의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다음에 베티스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하면 3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죠. 다만 바르셀로나는 갈라타사라이하고 유로파리그 16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 경기 전에 사비 감독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5경기를 치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는데 곳곳에 변화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알바가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알바, 피케, 아라오, 알베스로 백포라인, 네, 테오 슈테겐의 골문을 지킨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3미들의 프랭키 도용, 부스케츠, 페드리,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아니라 가비가 나오면서 가비, 오바메양, 덴벨레로 공격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거의 1진1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엘체가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압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압박할 때에는 좌우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앞으로 나와서 바르셀로나의 1차 빌드업을 확실하게 방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최전방에 있는 루카스 보예와 페레미아가 많이 뛰면서 1차적인 압박도 해주고 역습 상황에서는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엘체의 하나의 공격 루트죠. 모이카 선수가 왼쪽 풀백이요. 위로 올라가면서 왼발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왼발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문전으로 볼을 올리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혔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부스케츠로 가는 길이 페레미아하고 루카스 보예에 막혀 있으니까 아예 프랭키 더용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1차 빌드업에 관여를 좀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 오바메양의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아닌가? 오바메양이 초반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슈팅도 보여주긴 했지만 첫 터치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메양이 약간 고립되는 상황이었고 우스망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역습, 날카로운 공격, 거기다 크로스까지는 보여주지만 볼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죠. 결국 선제골은 엘체가 기록합니다. 전반 44분에 미드필드 라인에서 페드리가 안정적으로 뒤쪽으로 이제 보낸다는 것이 그 경합 과정 중에서 뒤로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뺀 것이 피델에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피델이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는데 너무 잘 때렸어. 코스가 예술이었어. 테오 슈테겐도 막지를 못했고 알베스도 따라 내려오긴 했지만은 태클로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체가 굉장히 귀중한 선제골을 넣게 된 거죠. 이 장면에서 역시 페드리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페드리가 뒤쪽으로 걷어낸다는 것이, 뒤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결국 피델에게 연결이 됐으니까 아스보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장면도 좀 특별하다. 이것이 페드리가 이니에스타와 지단과 비교됐던 한 주를 끝내는 방법이다. 부럽냐? 페드리가 바르셀로나 선수라는 게 부러운 거냐? 이건 너무 심한 보도 아니냐?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페드리 입장에서는 지난 빌바오전에서 너무나 환상적인 활약을 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 경기 전에도 차비 감독이 페드리에 대해서 나는 이니에스타만큼의 뛰어난 재능을 본 적이 없다. 근데 페드리를 볼 때마다 이니에스타가 연상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이 얘기를 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페드리가 실점 장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책을 했다. 그런데 이런 장면으로 이 어린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전반전이 0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엘체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47년 만에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하는 건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전반전 끝나고 나서 엘체 팬들의 표정이 정말로 밝더라고요. 근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비 감독이 페란 토레스를 투입합니다. 전반전에 부진했었던 가비를 빼고 페란 토레스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면서 공격력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이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은 뭐 그전에도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매우 좋았고 볼이 있을 때도 위력적인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란 토레스가 골을 넣게 되죠. 페란 토레스가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후반 36분에 데파이와 바라간이 경쟁하는 모습에서 바라간 팔에 맞았거든요. 근데 바라간의 팔 동작이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블 에라난데스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데파이 팔에 먼저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장면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데파이가 야 그냥 냈다 차더라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페널티킥 처리야. 완벽한 페널티킥 처리를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역전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박스 안쪽에서 조르디 알바 팔에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조르디 알바는 팔을 들지 않는 장면에서
볼이 와서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장면은 온필드 리뷰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엘체 벤치가 흥분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온필드 리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팔에 맞은 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온필드 리뷰도 안 보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켜?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건 프란시스코 감독뿐만이 아니라 엘체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벤치에 있었던 하베르 파스토레가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결국은 퇴장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온필드 리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항의하다가 도그 베이비라고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경기 또는 최대 11경기 징계 이렇게 예상을 하는 스페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다마 트라오레가 돌파를 하는데 그게 반칙으로 끊겼거든요. 근데 경기를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승점 3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엘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폭발했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페널티킥이 선언돼서 결국 골을 내줬고 저쪽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엘체 쪽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엘체 선수들 바디아 골키퍼라든가 페레미아라든가 모두 이제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고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경기 후 인터뷰 보면은 불만을 그대로 토로를 합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하려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공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수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바라간의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조르디 알바의 핸드볼도 온필드 리뷰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심판의 정직함을 믿지만 바라건대 시즌이 끝날 때 VAR 결정이 모든 팀에게 평등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를 본 거 아니야? 온필드 리뷰까지는 봤다면 결정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4연승을 거둬서 행복하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선수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믿고 있다. 전반전이 끝난 후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전반전 경기력 때문에 득점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프랭키 드용이 2차례 정도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화가 났다고 하는데 여하튼 전반전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결과는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 페레미아가 사비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경기 끝났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가 반칙을 당하는 장면, 그 장면이 PK가 주어지지 않고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비 감독도 대기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페레미아가 사비 감독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레미아하고 사비 감독이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엘체의 프란시스코 감독도 옵니다. 그래서 사비 감독과 프란시스코 감독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표정을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얘기들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페널티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비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다. 나는 프란시스코 감독을 존경한다. 페레미아하고도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일단 이 경기의 활약상 선수들의 활약을 좀 알아볼까요? 3명의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선수는 이 경기 킹 오브 더 매치로 뽑힌 페란 토레스죠. 페란 토레스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출전해서 45분을 소화했는데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무려 6차례나 했어요. 유효 슈팅 3차례고 패스 성공률이 69%.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결국은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물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모습도 있었죠. 이거는 페란 토레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바디아 골키퍼를 칭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효 슈팅을 3개나 했으니까. 자,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이 골로 드디어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넣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코파델레이와 유로파 리그에서 골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란 토레스가 이번 시즌에 무려 5개 무대에서 골을 넣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카라바오컵, 라리가, 유로파리그, 코파델레이. 네. 여하튼 이제 페란 토레스가 이 골로 자신감을 좀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플레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란 토레스의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위축된 모습도 있거든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하기만 하면 팬들의 마음은 너에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페란 토레스를 여전히 믿고 있어요. 네. 지금은 페란 토레스 안 돼. 얘는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페란 토레스가 활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란 토레스는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팀에는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페란 토레스가 이 경기에서 가비 대신 들어갔을 때 왼쪽에서 뛰다가 데파이하고 오바메양이 바뀌고 나서 데파이가 왼쪽으로 가고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에서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페란 토레스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깐 거는 깔 수밖에 없었어. 네가 못했잖아. 그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멤피스 데파이요. 사실 데파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 많지 않습니다. 데파이의 볼터치가 그렇게 많은 경기가 아니에요. 15분 출전했거든요. 근데 데파이가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데파이가 수페르코파 준결승전 엘 클라시코전에서 부상을 당한 다음에 한동안 못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 빌바오전 교체 출전에서 골 넣고 2경기 교체 출전에서 골 넣고 부상에서 돌아와서 2경기 연속골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리그에서 10호 골. 전반기에 솔직히 멤피스 데파이가 먹여 살렸잖아요. 바르셀로나 막 쓰러져 가는데 막 미음 다려가지고 입에 이렇게 꾹꾹꾹꾹 넣어줬잖아요. 골을 8골이나. 네, 그런 고마움도 느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잘해주고 있다. 저는 오바메양과 데파이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장점도 그렇고 단점도 그렇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유사한 면이 역시 최전방과 왼쪽 측면 모두 소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위치가 비슷한 면이 있다. 요게 비슷한 면이고 단점 비슷한 면은 첫 터치가 좋은 편은 아니다. 오바메양이 이 경기에서 첫 터치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데파이도 첫 터치가 안 좋은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데파이가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골을 넣으면 오바메양과 데파이가 긍정적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팀의 전력은 당연히 향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메양도 이 경기는 좀 부진했지만 그 전에 3경기 연속골이었잖아요. 그리고 데파이가 지금 이 순간 2경기 연속골이고 이런 모습은 바르셀로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내 마음의 선수 아라우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아라우오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매 경기 아라우오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아라우오가 90분 출전해서 슈팅도 한 차례 했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7%, 롱패스를 9회 시도해서 3회 성공, 볼경합 7회 시도해서 5회 성공, 공중볼 경합 3회 시도해서 2회 성공, 걷어내기 1회, 헤더 클리어 1회. 이런 기록 다 필요 없어. 얘는 데인마크의 최강자야. 뚫리지 않아. 거기다가 온갖 구멍을 다 커버해줍니다. 빠르거든. 아 진짜 알베스가 오른쪽 올라갔다가 내려온 속도가 느리니까 오른쪽 커버해주는 모습 놀랍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 피케가 놓친다 싶으면 커버해주는 모습 대단합니다. 아라오는 볼 때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페드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는 볼 때마다 성장하는 것 같다. 근데 아라오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단단하게 성장하는 느낌? 네. 페드리는 보고 있자면 좀 화려하게 꼽히는 느낌이라면 이 아라우오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비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아라우오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도착한 다음에 가장 발전한 선수가 아라우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라우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대담하고 전진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기의 변화를 일으킨다. 말 그대로 극찬이죠. 여기다가 볼이 없을 때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볼이 없을 때, 즉 수비할 때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빌드업 관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지금도 성장하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오가 은근히 롱패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 빌드업 얘기할 때 아라오하고 피케가 부스케츠에게 그냥 밀어주고 부스케츠가 알아서 전개하는 장면. 이게 옵션 1. 옵션 2. 프랭키 더용이 내려와서 볼을 잡아주고 프랭키 더용이 전개하는 방법. 그리고 옵션 3. 피케가 패스가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 옵션 4. 아라오입니다. 아라오가 롱패스로 넘겨주거나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전개해주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빌드업도 다양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도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공격 쪽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드필드 라인도 다양한 조합이 지금 가능한 상태다. 최근 경기를 보면 부스케츠가 빠졌을 때 프랭키 더용이 부스케츠 롤을 해요. 그리고 프랭키 더용이 빠졌을 때 페드리가 프랭키 더용 롤을 해요. 페드리가 빠졌을 때 가비가 페드리 롤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좀 빠지더라도 미드필드 라인에 공수 밸런스는 맞춰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격 쪽 라인도 최전방에 오바메양, 루크도용, 데파이, 페란 토레스 다 되죠. 오른쪽에 아다마 트라우레, 덴벨레 있죠. 왼쪽에 페란, 멤피스 데파이, 오바메양, 거기다 가비, 뭐 브레이스웨이트도 돌아왔으니까 브레이스웨이트 뭐 조합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수비는 그렇지 않아요. 네, 수비는 왼쪽에 알바, 백업이 데스트라고 본다면 오른쪽에는 알베스와 데스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알베스는 리그 경기에, 데스트는 유로파 리그 경기에 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최근 폼을 봤을 때 데스트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리그에서도 데스트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는 뭐 에릭 가르시아, 렁글레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케하고 아라오가 나왔을 때 가장 단단합니다.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플랜 A의 문제를 좀 드러낸 경기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차비 감독이 이 경기는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인데 상대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알베스보다는 데스트가, 덴벨레보다는 아다마가 더 효과를 봤을 겁니다. 네. 여하튼 이거는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바꿔놨고 그렇기 때문에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비 감독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3명의 선수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3월 5일에 한 선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파블로 토레. 아, 기쁘다. 파블로 토레 웰컴. 네, 파블로 토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03년생이에요.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173cm의 키, 그리고 주발이 오른발이지만은 왼발도 쓸 줄 압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어를 보는데 3월 5일날 라싱 산탄데르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영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게 되는데요. 이적료는 5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지만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2천만 유로에 가깝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4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6월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게 된 거죠. 이적이 확정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재 라싱 산탄데르 소속으로 뛰고 있잖아요. 스페인 3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골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스페인 3부 리그에서 7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라싱 산탄데르 팀 내 최다골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움 능력도 갖고 있고 득점력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올 시즌 7골 넣은 거 보면은 프리킥으로 2골, 헤더로 3골, 왼발 1골, 오른발 1골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골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고 프리킥으로 2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발 킥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기다가 테크닉도 뛰어나고요. 드리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19세 이하 대표팀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스페인 19세 이하 대표팀에서 골도 넣었고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거는 이제 페드리 때문이 아니라 페드리도 바르셀로나에 와서 오자마자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 토레에 대한 기대감도 팬들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파블로 토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왼쪽 라인과 중앙 라인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선수가 만약에 기대만큼 성장을 해준다면은 왼쪽 라인에 새로운 무기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B팀에서 먼저 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위기의 남자 B팀 감독 세르지 바르주안 감독이 나는 파블로 토레 영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아마 A팀에서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블로 토레가
다음 시즌에 생각보다 빠르게 A팀에 데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블로 토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선수는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주간꿀에 4연승 여기가 끝이 아니야. 가라타사라이 딱 기다려. 이제 5연승, 6연승, 7연승으로 갈 거고 현재 라리가 3위.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베티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위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이 똑같긴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야. 2위 세비야 딱 기다려. 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